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한 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도 꼼꼼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8개월 만에 드디어 2,500선 안착하며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도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같은 테마 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2,491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약보합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상승력 곧바로 회복하면서 금요일 대비해서 0.87% 오른 2,512.08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은 금요일에 이어서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7,4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전기전자, 화학, 또 운수장비 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오전 11시경 매수로 전환됐고요. 장 마감 10분 정도 앞두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283억 원가량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882선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쭉 우상향 그려가다가 잠시 내려앉았는데 이후 다시 회복을 하면서 금요일 대비 0.88% 오른 887.78포인트로 거래 문 닫았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금요일 대비 모든 주체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은 사자세를 보였고요. 5,400억 원 강하게 담았고 오늘도 에코프로 BM을 물량 크게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 기관은 오늘 쌍그리 매도세가 들어온 점 체크해 댔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비농업 보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인상에 대한 쪽으로 무게가 실렸고 반면 내일 있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동결적으로 방향이 실리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대비 3원 상승한 1,319원 70전으로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를 또 안 가져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그 다른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은 최근까지 굉장히 좀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이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철강주를 가지고 나와 봤고요. 종목명은 TCC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철강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이 살펴보자면 중국에 대한 중국의 리오프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무역 수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영향력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접어두셔야 되실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중국이 점진적으로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더불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 증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3월 달에 철강 PMI 지수가 34개월 만에 50포인트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와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을 업체들이 계속 올려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철강 관련주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다른 테마주들 많이 있었겠지만 그에 대한 피로감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펀드 자금들이 피로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철강 관련주를 미리 선침해야 하는 전략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TCC 스틸을 좀 살펴보자면요.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현재 2차 전지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좀 상승세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TCC 테마주성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업황면에서도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TCC 스틸은 또한 그 주 고객사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메이저 업체들과 기업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면에서 우리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지만, 다만 이제 오늘 이제 27%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할 때는 전 고점 부근인 29,000원대까지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경기 민감주 TCC 스틸이었습니다. 오늘 27% 강세 마감을 했죠. 표면 처리 강판 업체로 2월 28일부터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철강주 선취매 부분도 말해주셨고요. 이런 TCC 스틸 관련해서 테마주 업황 부분도 모두 괜찮다 의견 주셨지만 너무 많이 주가 올라와 있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었는데 오늘은 그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무거운 주식이었던 SK 이노베이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 한 3%가량의 상승이 나온 걸로 봐서 확실히 배터리 쪽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돈들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잘 올라갔던 거는 정확히는 오늘만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지난달 말부터 해서 미국의 이제 IRA에 대한 수혜감들이 반영이 돼서 자회사였던 SK온에 대한 그런 이제 세액 공제
혜택금이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이 향후 10년간 30조 원을 넘어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자회사인 SK온이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호재들은 SK이노베이션의 호재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도 잘 나올 것이고 또 다음번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또 요즘 또 실적에 되게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현재 22만 원에서 뭐 24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리포트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게 됐었고요. 이번에도 실적이 좋지만 다음번에도 좋을 거라는 내용, 거기다가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닷가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에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돈들이 이쪽으로 모였던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보고 있는 재료는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정확하게는 SK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쪽 그룹에서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수년간 이 SK그룹은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그 유치 행사가 있었는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행사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혁신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의 재료로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이라는 재료를 이제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탄소 중립 관련주를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말미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었으니 오늘 7%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죠. 이 자회사 SK온 세액공제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음 실적인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주셨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유입된 부분 또 탄소 중립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정보, 종목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창영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도 민감주를 좀 가지고 네. 나와봤고요. 화학 쪽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반영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상승세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합성 운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합성 운모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바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190억을 기록을 할 정도로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화학 쪽을 잘 간다, 화학 쪽이 잘 가고 철강 쪽이 잘 갈 때는 어느 정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기가.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최근에 뭐 2차 전지 종목들, 뭐 반도체 종목들, 기타 뭐 로봇 종목들 이런 기술주들도 많이 잘 갔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그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이 잘 가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스몰캡 종목들이 잘 가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한 오늘 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 개별주보다는 대형주가 전체적인 그 지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대형주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열릴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리스탈 신소재와 같이 화학 종목들도 그리고 소재단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크리스탈 신소재를 기술적으로 좀 판단 좀 해보자면 단기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70%, 80% 이상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면은 내일 장중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종가까지 그 흐름이 빠지지 않는다면,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일 수 있는 빠른 스윙주 전략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매수는 장중의 매수보다는 아예 장 초반에 매수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 초반에 매수하시고 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이번에도 경기 민감주 꼽아주셨습니다. 화학업종, 소재단 종목으로 또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몰캡 종목들이 잘 가는 추세라면 대형주의 흐름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장에 크리스탈 신소재 매수할 경우에 장 초반에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경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경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한미약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이제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5%가량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 평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배터리주들이 최근에 과열되면서 제2의 배터리가 되는 업종이 바이오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가격적인 부분으로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던 기업들이 작년을 통해서 주가가 반토막에서 반의 반토막에서 반의 반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많다는 것도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말하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역사적인 저평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저는 조금 활기를 좀 띨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이제 월말에 일정이 나와 있는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을 같이 데리고 사절단을 꾸릴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원래 IT나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많이 이제 사절이 됐었지만 바이오 기업들을 데려갔던 적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부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한미약품이 참가할지 안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미약품이 좀 대표적인 성격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한미약품의 재료만도 본다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임상건만 벌써 2건이 있고요. 그 중에 빠른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미국 아마케죠. 네. AACR을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이 다가왔잖아요. 일정이 있기 전에 먼저 선반영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오르지 않은 제약주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사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모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한미약품은 4월 4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짚어주셨고요. 또 윤 대통령의 다가오는 방미 일정에서 바이오 기업들 사절단 동행 계획 소식에 이런 부분도 선반영되었다는 점, 또 현지 시각 14일로 시작이 예정된 미국 아마케 관련 모멘텀까지 섞여서 오늘 올랐다 분석해 주셨고요. 다만 전략으로는 한미약품 대신에 좀 오르지 않은 제약주를 보자라고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큰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정은 이제 4월 말에 있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올 이야기들 때문에 벌써 배터리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중에서는 막 5배, 10배짜리 종목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를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번에 방미 일정에 관련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딱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2종목을 따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하나를 공개 드릴 거고요. 나머지 2종목은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네. 2주 안에 여러분들께서 편입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릴 거니까 월말 안에 한번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자꾸 눈에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르기 전에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어려운 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이를 겨냥한 공약주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참 2, 3, 4월 사이에 주가가 6배나 상승을 했고 오늘도 24% 넘게 오르면서 72만 2천 원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제가
요 종목을 네. 한 3주인가 4주 전에 네. AS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첫 마디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모르겠다. 네. 그 이유가 사실 그 공매도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제가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공매도 잔고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 그 4월 초까지 공매도 잔고가 지금 봤을 때 2,400억 정도가 됐고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공매도 잔고가 한 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숏스퀴즈가 이제 발현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크게 손절을 보고 네. 아마 이렇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로만 봤을 때 70만 원대라는 주가는 네. 에코프로의 그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나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다 빠릅니다. 근데 공매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한 공매도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내버리고 숏스퀴즈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공매도 세력이 분탕질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개인들의 힘으로 순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만 보더라도 맞아요. 개인들이 한 17만 주를 매수를 또 했고 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은 전부 다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개인들의 힘으로 그 개인들의 의지로 아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실제로 뭐 에코프로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워낙 좋은 회사지만 현재 주가는 누가 보더라도 뭐 같은 업계에서 보더라도 증권가에서도 이제 고밸류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사실 한 4조, 5조 정도 제가 됐던 걸로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8조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공매도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떠나갈지 아니면은 자금을 계속 쓸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계속 들어갈지. 근데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판단에서는 다르게 네.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그렇게 자금을 계속 쓸지가 계속 관건이 있고 같고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네. 내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강하고 추세적으로 워낙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처음을 드렸던 시기가 2월 7일. 네, 14만 원대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400% 상승을 좀 보여줬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400% 넘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되는데 준비하실 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철강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철강 관련주 안에서 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 공매도가 계속 들어왔고 손실이 발생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순전히 개인들의 의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자금 사용 유무, 또 내일 나올 에코프로 그룹주 잠정 실적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만큼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원하신다면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같은 2차 전지 코스모화학인데요. 이 숏스퀴즈 발생 얘기해 주시면서 상승 추세가 좀 공매도 증가와 함께 맞물리고 있다. 이번 주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은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사실 코스모학도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요, 에코프로와 뭐 같은 이유이긴 하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종목에 대한 힘도 있겠지만 공매도의 힘도 있겠지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 또다시 파생됐던 섹터들은 소재나 광물 쪽이었습니다. 이 코스모학에 대한 강점이 뭐냐면 사실 폐배터리
사업이거든요. 리사이클링 사업인데 우리가 사실 니켈이나 리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또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또 강점일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희소성이 발현될 수 있는 종목을 그리고 섹터를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아마 2차 전지 안에 리튬 관련한 그리고 리튬 안에서도 폐배터리 관련한 그래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마 더 2월달, 3월달 지금까지도 잘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모학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리튬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스모학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26,200원대 이날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바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게 대부분의 비중은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따라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살펴보는 관점이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저점 눌림이 나오면 시장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저점은 나올지만 보시고 지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4월 달은 그 투자 키워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차 전지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코스모학은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학과 같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제 노란 톡방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중 매도 후에 잔량 대응 전략 주셨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시장 추세에 따라가면서 일단은 보유로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지난주 수부터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1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소액으로 고점 홀딩 전략 주셨거든요. 포스코 엠텍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더 봐야죠. 네. 더 가자. 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코스모학,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로 네. 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서 이제 2월 달에 3월 달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2차 전지만한 테마주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4월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2023년도는 2차 전지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실제로 1분기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던 상황은 많이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너무 다 고밸류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은 신규 진입에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매수했던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무려 이제 상한가를 간 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의심하셨던 분들도 혹시나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또한 이제 10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리튬 관련한 관련주들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과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신규 진입은 어렵다 말해주셨고요. 보유자분께서는 홀딩 의견으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4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실적 저평가주 후성입니다. 오늘 17,070원 최고가 달성을 했고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후성은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은 시청자분들에게 양보했다고. 양보해 네. 드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전해질을 후성밖에 지금 생산을 못합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후성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주가로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 바닥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어떤 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후성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 도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 수익률은 제가 기존에는 5% 제시를 해드렸는데 10%까지 상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그렇게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국내 유일 전해질 생산 기업으로 장기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도달했으나 내일장 시초가 전략 유효하다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도 10%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이름은 제약이지만 2차 전지 관련 숨겨진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 5% 상승, 또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전약품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지금 어떤 배터리 소재 기업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네. 지금 오르지 않은 걸 사신다면은 저는 국전약품이 아마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달 기준 매수하신 분들, 지지난달이죠.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는 다 수익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살짝 있는데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5, 20%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구간이고 작년에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국전약품에 저는 10,000원 이상까지 간다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만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전약품은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앞으로 다른 소재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서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충분히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쏠리는 가운데서도 바닥에서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목표가까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 내일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매수매도 사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최소 7,000원, 7,5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고요. 장기로는 1만 원 선까지 높여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오늘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 건설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모그린텍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도 이제 네. 그 테슬라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도 있지만 네.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떤 반도체 사업들도 있고 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이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즘 또 시장이 많이들 휘청하고 또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배터리로 쏠리는 가운데 이 종목도 장중 5% 정도 시세가 좀 나왔었고 지난번에 제가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16,000원대에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쯤 가면은 또 한 10% 정도 수익이시니까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는데 저는 더 보실 분들,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정고점 대략 한 지금 봤을 때는 18,000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요거는 길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 저의 예상대로 굉장히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좀 돈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천천히 들고 계시면은 아마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언제 파세요라는 사인이 나갈 텐데 그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반도체, 2차 전지 테슬라 재료들 실적도 좋은 기업으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고점 18,000원까지 상승 여력 있다 말해주셨고요. 이런 매도 사인들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실시간으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엔시스,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으로 LG엔솔 납품 기업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시스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럴 때가 사실 살 구간이죠. 제가 엔시스를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공개 방송 때였어요. 이 방송도 끝나고 8시에 이제 하지만은
그때 이제 공개 방송 드리면서 요거 이제 바닥에서 사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주가 12,000원 선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최근에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잘 가는 걸 보셨을 거고, 현재 15,000원대 구간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거 보고서 제가 이제 재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전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만큼의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 주목받지 못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나쁘지 않고요. 수급도도 괜찮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상장했을 때, 재작년이군요. 상장했을 때 무려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뭐 거기까지 갈 거로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신규 상장주가 있으면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빠졌을 때 공모가까지는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의 공모가는 19,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9,000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제가 5%라는 정말 작은 목표치를 제시해드렸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도달할 걸로 보니까 잘 갖고 계시면은 이번 달 안에 저는 목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보유 구간,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은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엔시스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으로 바닥에 올라갈 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로 보유 의견,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 달 내로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4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유일에너테크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을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도 재료에 비하면은 좀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회사는 단순한 배터리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재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목을 좀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역시 이 기업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엔시스랑 비슷하게 2021년도에 정말 그 호황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려 4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겨우 18,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공모가를 최근에 좀 넘어간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료가 아직 남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는 저는 아직은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평가 배터리주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거든요. 아직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닥주들은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추천드렸을 때 금액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랑.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고점 2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 종목도 목표가 5% 이상을 제시를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별다른 이상 없고요. 이상무 사인 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배터리 주들 매수의 기회로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유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갔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강 쪽을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철강 쪽,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시황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명은 일단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요.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최근에는 리튬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강세가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중국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철강 쪽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철강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네. 이 부분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철강 쪽 좀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42만 2,100원 정도고요. 네. 손절가는 37만 5천 원 정도, 목표 수익률 5% 잡고 공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는 경기 민감주 철강 종목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5%, 매수 목표가 42만 2,100원, 손절가는 37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IRA 때문에 최근에 배터리 기업들이 호재가 돼가지고 네. 최근에 2주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IRA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IRA에 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탄소 규제를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이 탄소 중립을 대부분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또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미국에서는 신차의 67%는 앞으로 10년 내에 전기차가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쪽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탄소 중립에 조금 더 치우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마침 우리나라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 중립 목표치가 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뭐 최대한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정부가 밀어서 어떤 기업들의 기술들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IRA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미국의 정책 기조로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 그 후속 정책인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보셔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과거부터 탄소 중립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단골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틀 정도 살짝 조정받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장과 이번 주를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도 충분히 계속해서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께서 아직 알아보지 못하시겠다면은 오늘 8시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조금 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내일장에 대한 매매 전략들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거는 단기주입니다. 길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주로 목표가 5% 이상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관련 종목, 미국의 탄소 규제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고요. 배터리 관련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갔다면 탄소 중립도 이 뒤를 이을 것이다 말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월 말 방미 일정에도 재료까지 더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현재 눌림 구간으로 이번 주 전략 유효하다, 목표 수익률 5%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해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정말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내일 오전 한국의 금리 나오죠. 네. 또 수요일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거기다가 추가로 미국의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것들이 사실 다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큰 흐름이 좀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주 공략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월말에 있을 재료를 노리고 앞으로 2주 안에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을 낼 만한 단기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수혜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조금 전에 탄소 중립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오늘 2종목을 추가로 제시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이번 주 남은 일정 동안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가격 전략들 같이 함께 제시 드릴 거고요. 오늘 공개 방송 길지 않을 거니까 잠깐 오셔가지고 종목만 확인하고 가셔도 되니까 8시에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공약주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